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진짜 요즘 매일이 참 재밌습니다. 특히나 동부 컨퍼런스의 플레인 토너먼트 순위 싸움도 흥미롭지만 요즘 서부 컨퍼런스, 특히나 같은 32패를 기록 중인 팀들이 경기를 펼칠 때면 마치 이게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도 32패를 기록하고 있는 4팀이 경기를 펼쳤는데 일단은 그 경기 결과 살펴보기 전에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의 경기 잠깐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좀 민망하고요. 왜냐하면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듀란트 빠지고 나서 최근 3경기 평균 득실점 차이가 마이너스 14.5점, 완전 가비지로 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최약차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도 제가 했던 5가지 예상은 빠르게 한번 되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가 반등할 것이다, 3점 5개 이상 넣고 30득점 이상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네, 가비지 게임이 나면서 스테픈 커리는 25점을 기록하고 빠르게 퇴근했고요. 3점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터 시원하게 터뜨리긴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개수는 아니었습니다. 3점은 총 3개. 네, 그래서 가비지 게임임을 감안한다면 좀 세모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세미 적중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득점과 3점 5개 이상은 아니었지만 25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맹활약했습니다. 야투가 50% 이상이었고 3점은 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상, 홈에서 약간 브래들리 빌 굉장히 빌빌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건 15득점과 야투 42% 이하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브래들리 빌 경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26분 동안 야투 시도 8개에 불과했고요. 7득점, 2리바운드, 4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37.5%. 요거는 맞았습니다. 일단 브래들리 빌은 의욕이 보이질 않았어요. 최근 경기도 그렇고. 물론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내가 무언가 보컬리더 역할도 하고 엠포서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브래들리 빌은 뭐랄까요, 그냥 따박따박 고액의 연봉이 나오다 보니까 시즌 그냥 해피하게 마무리하자, 딱 그냥 그런 스탠스가 보여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경기 야투 시도가 8개였는데 3점이 6개였어요. 골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야투 올려놓고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드라이브 킥이 있었죠. 어시스트 4개가 있긴 했지만 이게 50민 이상을 받는 선수의 플레이라면 피닉스 선즈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죠. 요거는 맞췄습니다. 자, 버틀러가 25점 이상 폭발할 것이다. 최근 3경기 내리 득점이 10점대였고 그리고 피닉스로 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 휴스턴전에 골든스테이트가 패했기 때문에 버틀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택도 없는 예상이었습니다. 야투 시도 개수 20분 동안 단 4개였고요. 자유투 7개 얻어내긴 했지만 10득점, 10득점으로 딱 20분만 뛰었습니다. 대실패.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비지 게임 만들면서 10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따낼 것이다 했었는데 대적중.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저희 PD가 적은 건데 피닉스 선즈가 그만큼 최근 경기력이 형편없었고 디비전 성적이 좋긴 했습니다만 결국 듀란트 없고 플레인 토너먼트에 대한 희망 거의 사라지고 부데놀저 감독 경질설 들리고 데빈 부커가 휴스턴으로 갈 수 있네 마네 이런 얘기 나오는 판국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골든스테이트가 힘들이지 않고 무려 38점 차 대승을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레이커스가 패하면서 5위에서 8위 팀까지 4개 팀이 모두 승리한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레이커스 팬은 맞췄어요. 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승, 클리퍼스 승, 멤피스 승 이것도 맞췄습니다. 뭐 너무 이거는 쉬운 예상이었지만 미네소타가 졌어요. 미네소타가 밀워키에게 4쿼터에 무려 마이너스 27점 기록하면서 대역전패를 떠안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골든스테이트, 클리퍼스, 멤피스, 덴버 같은 팀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물론 밀워키에게 질 수 있지만 너무너무 뼈아픈 역전패였습니다. 1패 이상의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만 따지면 미네소타를 못 맞췄기 때문에 미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스는 휴스턴에게 아주 뼈아픈 패배를 떠안았지만 연패란 없었습니다. 네, 피닉스라는 이 보약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기분 좋은 가비지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전반부터 가비지였습니다. 전반 득점이 골든스테이트가 69점 그리고 피닉스가 4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점 차가 났던 거죠. 이미 뭐 가비지 게임을 예고했었고 저도 정말 힘들이지 않고 중계하고 왔습니다. 네, 저런 경기라면 하루에 트리플 헤더도 가능할 것 같아요. 4쿼터에 워리어스는 통째로 주전을 투입하지 않았고 뭐 브렉선 키, 잭슨 로우, 뭐 케빈 낙스, 그 다음에 뭐 기 산토스는 오늘 워낙 잘해줬지만 자 이런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주전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줬습니다. 자, 그 덕분에 출전 시간도 잘 조절했죠. 드레이먼드 그린과 지미 버틀러는 20분 뛰었고요. 스테픈 커리 26분, 모제스 모디 18분, 브랜든 포젬스키가 22분을 뛰었습니다. 벤치에서는 쿠민과 기 산토스, 버디 힐드가 나란히 21분 뛰었고 캐번 눈이 14분 그리고 오늘 퀸트 포스트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야해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대신 나왔는데 13득점 8리바운드 그리고 19분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들의 역할도 좋았고 주전과 벤치의 출전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질 않으면서 대승을 따냈다. 감독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결국 골든스테이트가 오늘은 힘들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자, 백투백으로 내일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나긴 합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조차도 백투백이고 LA 클리퍼스와의 경기 이후에 샌프란까지 날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워리어스는 체력 비축에 성공을 했고 피닉스에서 샌프란까지의 비행거리는 뭐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백투백이지만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가 홈이고 그 다음에 백투백 세트 첫 번째 경기가 가비지 게임이었다면 이틀 연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 오늘 활약이 뭐 돋보였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제가 뭐 밀고 있는 그런 명제가 있거든요. 슈퍼스타는 두 경기 내리 부진하지 않는다. 뭐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뭐 르브론 제임스,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뭐 이런 선수들, 루카 돈치치 다 마찬가지인데 스테픈 커리가 지난 휴스턴전에 아멘 탐슨에게 엄청나게 고전했습니다. 뭐 딜런 브룩스도 마찬가지고 타리스, 프레드 밴블릿 굉장히 젊고 날래고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에게 고전하면서 단 3점이 그쳤죠. 하지만 피닉스를 맞아서는 노룩 세레머니 코너 쪽에서 3점 던지고 2점 던지고 들어갔다 싶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세레머니 한 거죠. 백코트 하면서 이걸 초반부터 두 번이나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 또 볼은 림을 통과했고요. 노룩 세레머니 2개 포함해서 25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 1스틸, 1블락으로 맹활약하면서 두 경기 연속 부진은 없다. 마치 외치기라도 하듯이 오늘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 피닉스로 트레이드를 원했던 선수인데 피닉스를 맞아서 야투 시도는 단 4개였어요. 하지만 동료들에게 패스를 상당히 잘 뿌렸고 그리고 20분 동안 뛰면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무려 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뛰지만 항상 파울 라인에는 뭐 버틀러가 제일 많이 서죠. 오늘 경기에서도 물론 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도 자유투량에 7번 섰지만 양팀 통틀어서 데빈 부커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자유투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틸도 2개를 뽑아내면서 더 보이지 않는 언성 히어로, 블루 칼라 워커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자, 버틀러의 최근 5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1분 뛰면서 평균 16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3.4개, 스틸이 무려 3개입니다. 그러니까 16, 4, 3, 3의 SN9을 가져가고 있고 야투는 정말 필요할 때만 던져요. 종종 답답한 것도 있죠. 좀 던져라. 패스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그렇게 신중하게 슛 셀렉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야투 성공률이 54.8%. 9개 던지면 5개 넣는 거죠. 거의 뭐 빅맨 같은 그런 효율이고 자유투는 96.8%. 20개 던져서 19개 이상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오늘 스테픈 커리가 경기 끝나고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버틀러가 팀의 공격을 뭐 조율하는 방식 그 다음에 버틀러의 능력 덕분에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극찬이죠. 실제로도 버틀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록지에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워리어스는 6번 시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서부 컨퍼런스에 똑같은 패수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정규 시즌 3경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4팀이나 있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서부 컨퍼런스가 현재 그런 상황이고, 오늘 경기 결과로 서부 컨퍼런스 3위부터 8위까지는 더욱더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오늘 뼈아픈 패배를 떠안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밀워키 벅스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3쿼터 끝날 때까지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4쿼터 스코어링 런이 무려 13대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쿼터에만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 27점이었어요. 결국에 역전패를 떠안았습니다. 너무너무 뼈아픈 패배죠. 110대 103으로 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네소타는 8위로 추락했어요. 여기서 진짜 1승 1패가 중요하고, 나머지 팀들 오늘 다 이겼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결국 이 팀들과의 승차가 한 경기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LA 클리퍼스는 샌안토니오를 꺾으면서 4위에 등극했고요. 멤피스는 약체 샬럿 물리치면서 7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겨봤자 지금 순위에 드라마티컬한 상승은 없어요. 대신에 지면 쭉 떨어집니다. 지면 꽉 잡아야 돼요. 자, 이로써 현재 32패 팀은 총 4개가 됐습니다. 레이커스 38승 31패, 오늘 썬더에게 졌고 내일 바로 댈러스랑 만납니다. 돈치치의 댈러스 귀한 경기인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8시 반에 열리게 되고요. 클리퍼스 오늘 승리하면서 덴버 너겟츠, 기존의 덴버 너겟츠 한 경기를 더 치렀었잖아요. 네, 그래서 47승 32패짜리 팀이 4개가 됐습니다. 클리퍼스, 덴버, 워리어스, 멤피스인데,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승률인데 순위가 나뉘는 이유는 결국 타이 브레이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3개 팀 이상이 타이 브레이커 동률이 됐을 때는 디비전 리더가 가장 먼저 올라가지만 지금 47승 32패 팀들 가운데 디비전 리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상대 성적을 버무리거든요. 버무렸을 때 클리퍼스가 덴버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덴버가 워리어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워리어스가 멤피스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대로 끝난다면 멤피스가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미네소타는 오늘 너무너무 뼈아픈 패배를 떠안았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남아있는 일정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미네소타와 멤피스와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뒤에 2경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 패배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켜봐야 될 빅매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서부에 몰려 있고, 자, 당장 내일 레이커스와 댈러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레이커스도 남아있는 3경기 중에 2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3번 시드를 따낼 수 있지만, 만약에 레이커스가 2패를 떠안고 나머지 팀들이 3승 거두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골든스테이트가 3번 시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레이커스는 머스트 윈,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저는 JJ 레딕 감독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썬더전에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주전들을 좀 빼면서 내일 열리는 댈러스와의 경기를 준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일 레이커스는 역시나 사력을 다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일 레이커스 댈러스 경기는 돈치치의 댈러스 귀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레이커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4월 11일 금요일에는 미네소타와 멤피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것도 거의 단두대 매치죠. 지는 팀은 그냥 나락이에요. 나락이라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지는 팀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멤피스의 홈이기 때문에 멤피스는 당연히 홈코트 2점을 사수해야 되고, 미네소타는 이거 지면은 그냥 나가리입니다. 자, 그리고 4월 12일에는 멤피스와 덴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멤피스는 백투백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덴버 너겟츠도 지금은 마이클 말론 감독을 경질했고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덴버도 만약에 이 경기 지면 쫙 내려가요. 플레인 토너먼트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본 경험이 당연히 없고 풀타임 헤드코치 경험이 당연히 전무한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 대행이 이걸 잘 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무조건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이렉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4월 14일에 LA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승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자명한 거죠. 새벽 4시 반이고 스포티비에서 제가 중계를 하게 되는데,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시드의 순위도 대략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정규 시즌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4경기만 지켜보셔도 대충의 뭐 서부 컨퍼런스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플레이오프 조코피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에 뭐 예상을 다 조지고 뭐 조리돌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습니다만 조시라 그런가 조리돌림의 조롱에다가 각종 조소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제가 판 무덤입니다. 이제는 플레이오프 조코피 버전으로 돌아와서 예측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진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내일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첫 2경기 직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뭐 금액과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또 신청을 하셔야 아마도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초로 저희가 4대 메이저 최초로 플레이오프 단관을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재로서는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저희의 공지사항을 또 확인하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밤에도 10시경에 제가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요. 내일 밤에 또 목요일 저와 함께 또 시간 보내시죠. 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